스타벅스 오늘은 우리가 진정한 개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개인의 탄생사를 명쾌하게 풀어낸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의 저자 박성현 두드리 대표 이 자리 모셨습니다. 박성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마침 오늘 스타벅스가 300회를 맞았습니다. 네. 예, 거의 뭐 이제 6년째 하고 있는데요. 아주 저희한테는 뜻깊은 시간에 귀한 분 모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지금 현재 세상을 두드리는 컨텐츠 공간인가요? 두드리의 네네. 대표를 맡고 계시죠?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그 인문 교양에 해당하는 전자책을 무료로 전달할 수 있는 무료 전자책 사이트입니다. 아, 예. 그래서 뭐 현재는 미미에서 한 12억의 책만 올려놨는데 예. 여러 이제 그 독지가들이나 혹은 참여하는 지식인들이 늘어날수록 앞으로는 점점 많아질 수 있을 거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자분들이 직접 올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박 대표님 그 번역물들도 많이 올라 있던데요. 예, 아직 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신용이 없어서 설득력이 없어서 제 몸통을 바쳐서 한 게 많이 올라가 있고요. 예. 그래도 이제 아주대 홍성기 교수님 쓴 것도 올라가 있고 예. 또 카이스트 송태호 교수님 것도 올라가 있고 차례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일종의 이제 지식 공유 공간이다 이렇게 봐도 그렇죠. 되는 겁니까? 예. 이번에 이제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 책을 네. 내셨는데 특별한 그 책을 집필하신 계기가 있으셨던가요? 그러니까 저희 사회가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서 있는 고도로 그 발달한 지식 기반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예. 이 지식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개인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저희 사회가 세계 글로벌 세계 시장 경제 속에서 먹고 사는 그런 경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의 활동 주체가 개인이거나 개별 기업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개인이라는 화두가 몇 년 전부터 제대로 이렇게 제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예. 이 화두에 대한 제기는 없고 사회 전체 혹은 무슨 분배, 정의 이런 문제들만 다뤄지는 것 같아서 예. 이 개인이라는 게 한 번은 좀 제대로 제기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그 욕심을 냈었습니다. 예. 뭐 이전에 나온 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제가 아는 지식에서는 아마 우리 역사상 개인을 주제로 해서 나온 첫 책이 아닐까. 우리 사회에서 나온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심리학, 정신의학 이런 분야에서 책들은 사실 다 개인에 대한 거죠. 물론 그렇네요. 이거 당연히 예.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역사적 관점이나 혹은 역사 배경 속에서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예. 그리고 이제 선진국에서 개인의 그런 그 탄생과 또 쇠락의 과정을 우리 관점에서 해석한 건 아마 첫 시도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진즉 사실은 이제 개인에 대해서 논의가 좀 활발해야 우리가 사실 좀 사회 중심으로 그 논의가 활발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왜 개인을 중심으로 한 논의는 그동안에 좀 미약했을까요? 페이스북이 왜 지금 나왔냐라는 얘기랑 비슷하거든요.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굉장히 재밌는 그 SNS 그 서비스인데요. 예. 페이스북을 하시겠지만 보면은 나의 창고에서 세계를 보거든요. 예. 나의 홈에서 내 친구들이 움직이는 거. 이게 나의 윈도우에서 보인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의 역사를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겠지만 60년대부터 잡아야 되지만 www 따따따만 가지고 보더라도 지금 15년이 넘었는데 예. 15년이 지난 다음에야 페이스북이 되잖아요. 예.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화두이기 때문에 그 사회가 어떤 그 정신이나 고민이 성숙했을 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것 같네요. 다른 분도 아니고 박성현 대표께서 개인에 대해서 쓴 것은 좀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보다도 이제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사실은 그 대학과 그 이후에 그야말로 학생운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어떤 생각의 변화를 겪으셨는지 그 하신 일하고 좀 같이 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기 어떤 정보기관에 있는 친구가 또 정보기관의 선배랑 같이 이 책 나오기 전에 제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그 선배가 하는 말에 야, 걔 순 빨갱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아, 예. 그게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아, 올해. 예. 예, 2011년에. 근데 이제 제가 학생운동이나 이런 거를 관계한 게 12년 동안 관계를 하다가 89년경에 제 사상적인 큰 위기가 있으면서 그 예. 무렵부터 전향이 시작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혼자서 스스로 전향이란 말 잘 안 저는, 쓰는데요. 저는 전향이라고 표현을 아, 해요. 그래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전향 혹은 의절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식인이 혹은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자기 과거의 생각을 버리는 거를 의절이라 그러죠. 예. 영어에서 많이 써요. 디스오닝이라고. 아, 예.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상하게 그런 말을 잘 안 써버릇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향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상적인 예. 전향이 있었는데 이제 그 후에 제가 사회생활을 좀 그러니까 정치적인 일을 굉장히 삼가했어요. 발언을.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90년경까지의 기억만 있는 거죠. 그렇네요. 89년. 예, 그러니까 예. 그때 그 극렬한 그 인간 그렇게 돼 있는 거죠. 20년이 지났는데도. 20년이 지났는데도 아, 예, 이제 예. 딱지가 그렇게 남아 있는 예, 거죠. 예, 딱지 예. 오래 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제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을 쓴 걸 보면서 예, 잘 이거는- 몰랐던 사람이 이걸 썼을까라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되는 거죠.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예. 이 책을 보면 그야말로 이제 이 동서양의 고전들을 이제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이제 개인의 족적을 찾아내는데 원래 이렇게 철학에 좀 관심이 많이 있으셨던가요? 예, 원래 문학 철학에 좀 관심이 있었고요. 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전향을 좀 늦게 했어야 되는데 혼자서 너무 빨리 해놓으니까 예. 내 머리가 정상인가라는 문제를 저는 부닥쳤던 거예요. 그렇네요. 예. 예, 그 주변에서 그래도 혼자서 꽁꽁 앓지는 않고 뭐 친구나 후배나 선배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저 박묵성현이라는 사람이 좀 이상해졌다. 이제 여기가 뭐 이제 좀 험한 표현도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인간관계가 끊겨가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에 많이 부닥쳤었어요. 예, 한 20년 동안. 그렇겠네요. 본인을 스스로 니체의 제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참 니체만큼 저희가 정체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는 철학자도 드물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이제 또 새롭게 니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니체 흔히 뭐 나치의 원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 반대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구자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니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책 속에서 니체가 어떤 자리를 잡고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정신적인 위기를 넘긴 거는 니체의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지금 뭐 이제 약을 좀 많이 먹고 있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자칭 이제 니체의 제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생각이 중충적이고 다면적이기 때문에 아마 좀 보는 사람에 따라 관점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예. 단지 이제 나치는 아니에요. 니체의 누이 동생이 엘리자베트라는 여자가 니체가 이제 저하나 수막종이거든요. 예. 추정이 그러니까 이 눈알이 들어앉는 구멍의 밑바닥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기가 생겨서 그게 뇌를 압박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종기가 커지니까 이제 정신이 붕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붕괴한 상태에서 한 10년 정도 더 살았는데 이 여자가 아주 극렬한 독일 민족주의자예요. 반유태주의자고. 그 니체의 동생이. 그 니체가 정신이 멀쩡했을 때 이 여자를 굉장히 훈계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하고.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니체가 그러니까 제일 잘못한 일이 자기 원고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후계자를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이 여자가 모든 걸 이제 그러겠네요. 틀어주게 되죠. 예, 예. 그래서 니체가 이제 나할라스라고 니체의 육필 원고들이 있어요. 항상 이제 니체 사상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예. 육필 원고에서 시작해요. 예. 왜 그러냐면 출판된 원고를 가지고는 왜곡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나할라스는 나치가 처음에 왜곡을 했고 예. 그 다음에 나치가 붕괴한 다음에는 동독 지역이 됐어요. 그래서 1990년경까지 그러니까 89년 동베를린 붕괴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까지는 아무나 접근을 못해요. 아, 예. 그러니까 왜곡이 쉬운 거죠. 예. 원본은 접근 못하고 미리 왜곡돼 있는 건 있고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권력의 의지란 책이거든요. 예. 윌레츠어 마하트. 예. 그거는 니체 생전엔 출판된 적이 없는 책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러면 니체가 안 쓴 책이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죠. 그 실제로 나할라스를 씁니까? 예, 예. 나할라스를 편집해서 그 엘리자베트가 만든 아, 책이고 예. 판본만 해도 6-7개 돼요. 아, 그렇네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제 관점에서 보면 니체야말로 개인주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상적 족보로 보면 니체, 키에르케가르, 도스토옙스키 이런 사람들이 같은 족보예요. 아, 예.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 속에서도 그럼 이제 니체의 그런 생각들 중거로 해서 그럼 쓰셨다. 예, 저는 니체 당대에 니체가 출간한 책만 저는 중시합니다. 예, 예, 예. 예. 어떻습니까? 이제 개인이라는 기적. 예. 개인은 탄생도 어렵고 유지도 어려운 종족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이 책 속에서 쓰셨거든요. 본인이 그런 정말로 그 사회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데서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애로운 나로 있는 이 갈등의 경험, 이게 이 책을 쓰는데 영향을 많이 미쳤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기록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까? 예, 예. 예. 근데 이제 뭐 징징 짜는 소리 해봐야 사람들한테 의미가 없으니까 예. 이제 독자 되시는 분들이 읽었을 때 의미 있게 구성을 한 거죠. 여러 가지 이제 근거를 들이대서.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사회를 중심으로 보는데 특히 이제 사회가 모든 일을 해줄 수 있다고 보는 그걸 흔히 이제 전체주의라고 하고 그 대척점을 개인주의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예, 제가 책에 그렇게 썼는데. 예. 그건 조금, 저는 그 명제를 어디서 따왔냐면 피터 드라카 책이에요. 우리나라의 피터 드라카 책 중에 제일 중요한 책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어떤 그게 이제 책입니까? 에콜로지컬 비전이라고 피터 예. 드라카가 평생에 걸쳐서 쓴 에세이만 모아놓은 책입니다. 예. 거기에 피터 드라카가 키에르케가르를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unfashionable 키에르케가르란 챕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없는 키에르케고르란 뜻이겠죠. 예. 거기에 보면 피터 드라카가 경영학의 아버지잖아요, 이 사람. 그렇죠. 근데 이 사람 배경이 독일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으로 망명 비슷하게 그렇죠. 건너서 미국 예, 생활을 예.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전체주의의 기본 키 컨셉, 핵심 개념은 사회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다. 그러니까 사회가 인간의 궁극적 행복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면 전체주의자가 된다라는 거죠. 저 그 말이 처음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는데 예. 제가 그 구절을 읽고서 한 이틀 동안 더 책을 못 읽었어요. 그 구절 생각하느라고. 예. 근데 이게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 구원이 사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면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지상명제가 돼요. 예.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인간의 가장 숭고한 활동이 되죠.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에 방해가 되는 인간은 가차없이 제거해야죠. 왜냐하면 인간의 구원을 장애하는 존재니까. 예. 그게 이제 전체주의 사상의 핵심이죠. 예. 그리고 이제 개인주의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이 영혼을 가진 존재고, 이건 저는 종교인은 아닙니다. 예. 영혼을 가진 존재,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식, 무의식 그 안에 층층이 인간의 심리 구조가 형성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 영혼을 가진 존재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사회 혹은 세상과 긴장을 이루는 관계다. 그러니까 인간을 좀 덜 비참하게 하는 사회는 가능해도, 예. 혹은 인간이 자기 개인을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조건을 주는 사회는 가능해도 결국은 그 사람의 궁극적 행복은 구호는 그 사람의 결단과 그 사람의 그 인생이다라는 그런 관점이 되겠죠. 예, 예.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이제 이런 그런- 생각에 가깝다. 그렇죠. 이렇게. 자아죠, 예. 자아. 예. 자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사회가 해답을 줄 수 없는 거다라는 예. 거죠. 네가 인생을 주체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말로 왜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놈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거는 그 단위는 궁극적으로는 개인이다라는 예. 거죠. 자아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게 우리가 예. 흔히 그 사회주의라든가 또는 그 서구의 삼인주의가 예를 들어서 전체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렵거든요. 어렵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주의와 개인주의의 어떤 그냥 이념형의 그 대립은 가능한데 예.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용어는 좀 적절하게 다가오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하게 다가오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죠. 아, 예. 왜 그러냐면 지구상의 그런 극악한 전체주의라는 게 붕괴해 버렸잖아요. 예. 북한 빼고는 예. 몇 개 없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인류가 어떻게 그런 데서도 살았네, 그런 걸 만들고도 살았네, 이런 걸 이제 사람들 기억 속에 아련해지고 있다는 게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근데 돌이켜 보면 미카도이즘, 그러니까 일본 천황주의, 그다음에 파시즘, 나치즘, 그다음에 뭐 모택동주의, 그리고 볼셰비즘 다 전체주의였죠. 보면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을 읽은 독자가 예. 우리 사회에서 사회를 더 바람직한 걸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게 무슨 개인도 더 발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고 되게 이제 사회를 중심으로 하고 어떤 그야말로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주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 그건 아니겠습니까? 말하기는 어렵죠. 예, 예. 근데 단 사회 개선이라는 게 예. 개인에 관한 실존적이고 궁극적인 답 안 준다는 걸 알고서 정치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정치적 증오가 상당히 줄어들어요. 예. 우리 사회에 이제 정치적인 의견이 그 어떤 그 굉장히 그 원색적인 증오를 바탕에 깔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상당히 어떤 그 예. 증오의 사실 게임이죠. 사실 예. 그게 큰 문제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아니 세계 7위에 수출을 하고 있는 국가 정도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무슨 정치적인 그런 갈등에 마치 인생과 우주가 다 걸린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감정을 막 이입해 가지고 자기 존재를 다 거는 듯이 하고서 그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개인주의자다. 내가 알고 보니까 개인주의자구나. 언제 느끼셨어요? 사실은 저는 그 운동할 때부터 좀 그 별종이어 갖고 예. 그러니까 요즘 들으면 좀 사람들이 기겁할 용어인데 밀봉 교화까지 받았었습니다. 아, 이렇게 선배. 예.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개인주의적이냐. 예. 사고를 쳐서. 아, 예. 그러니까 그때도 나는 그냥 내 생각이 이렇게 이런 것 같아서 하는데 그게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이 한두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관점에서. 예. 근데 그 이제 궁극적인 계기는 이제 아까 말한 그러니까 그게 겹쳐진 거예요. 제가 피터 드라커의 그 책을 이제 번역은 안 돼 있지만 그 책 읽고 그 베를린 장벽 붕괴하고 사실은 그 전에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치 나오고 이럴 때 아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사회에 의해서 인간을 구원한다라는 게 게임이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증명이 이루어진 거구나. 아, 예. 그렇군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주의 그러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 뭐 이거하고 거의 이제 동의어로 그렇죠. 쓰이고 예. 있거든요.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억울하실 아니요, 뭐 억울하지 않고요. 예. 오히려 거꾸로 이기적이 되십시오. 아, 예, 이기적이 되십시오. 근데 단 이익이라는 게 나의 이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기주의자로서 당연히 그 다음 번 뭘 생각해야겠어요. 나의 참된 이익이 뭐냐죠. 이익이 뭐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나의 참된 이익이 뭐 아파트 평수와 몰고 다니는 자동차와 통장에 찍힌 숫자냐.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 짐승인데 그러면 마음의 여행을 하면서 인생을 하나의 마음의 여행으로 보고 내 자아가 뭐냐, 내 자아를 내가 어떻게 주체할 거냐. 아마 그거 이상의 참된 이익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참된 이익이 뭔가가 이제 아마 오늘 이야기의 예. 어떤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개인이 어떻게 우리가 이제 개인주의 그럴 때 그 개인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 책 속에 좀 굉장히 있죠. 참 재밌게 써 놓으셔서 그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란 게 떠돌이 개와 같았다 이런 이제 그 과거감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 그렇죠. 전통사회에서. 전통사회에서는. 네. 예. 그 당시에 개인이란 개념이나 용어들이 있었나요? 개인에 해당하는. 서양에서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예. 그게 파생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디비듀얼이라는 게 예. 나눌 수 없는 이란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디바이드가 나누다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나눠지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인디비듀얼. 그러면 왼통 하나의 존재 뭐 예, 이런 예, 이런 예.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각인 옛날에 우리 각인, 그렇죠. 개인 예, 뭐 예, 이렇게 예.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엔 사람 인자도 이렇게 둘이 기대는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인간의 생존 단위가 문중, 씨족, 때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컨셉이 그런 개념이 발달할 수가 없었겠죠. 예. 그러니까 그 중에 특별히 개인으로 자아로서 체험하는 사람들이 그걸 겉으로 강렬하게 주장을 하면 당연히 좀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따돌림 당할 수밖에 예. 없는 그런 거죠. 그렇네요. 서양과 동양으로 나눠서 사실은 그 어떤 이제 논의를 한다는 게 사실 좀 무식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어느 정도 또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전통사회가 무너지고 개인이 탄생한 곳은 서구 사회에서 개인이 탄생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우리 어떤 그러니까 세계사 속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분위기로 보면 당연히 서양으로 쳐야 되는데 예. 실제로 가장 고급의 개인주의 사상은 오히려 유교나 불교예요. 아, 예. 그 유교 군자 같은 개념을 보면 그건 지식인의 개인적 내면성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그 군자가 예를 들어서 뭐 왕의 아들이 군자가 아니고 돈이 많아야 군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충효의 개념이라는 것도 제가 잘못 읽는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인연에 따라서 내가 그러니까 신하가 됐고 내가 아들 딸이 됐으니까 예. 그 운명에 맞춰서 내가 나의 도리를 다하겠다라는 예, 얘기거든요. 예. 그건 굉장히 숭고한 어떤 개인의 자긍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회의 관계라는 긴장이 굉장히 좀 촘촘히 박혀 있지 않은가 군자 박혀 속에는. 있죠. 예라는 게 그렇죠. 이 책 속에서 예가 번역한 프로토콜이다. 저는 그거 보면 참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면에서도 보면 박혀 있죠. 예. 그러나 그 동양적 전제성을 생각을 했을 때 상대적인 그 문맥에 놓고서 보면 엄청난 얘기예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특히 이제 그렇죠. 개인이 좀 독자로 서 있는 불교도 그렇고요. 불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네요. 예.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서양에서는 어떤 식으로 개인이라는 개념, 뭐 예를 들면 개인주의 이런 게 형성돼 갑니까? 일단은 이제 그 내해라 그러죠. 이렇게 땅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바다. 예. 지중해가 이제 내해잖아요. 예. 대양이면서도 이런 그 거대한 내해가 이게 북위 한 20도에서 30도에 걸쳐 있단 말이에요. 아테네가 우리랑 같아요. 예. 서울이랑 마드리드가 서울이랑 위도가 같거든요. 그쪽은 따뜻하다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중해 문명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이게 그 바다가 하나의 거대한 고속도로라고요. 예. 그렇네요. 그걸 둘러싸고 여러 민족과 여러 문명이 수천 년 동안 상호작용을 개방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거기서 이제 이제 말하자면 세계인을 위한 종교가 그쪽에서 하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저는 이제 종교를 특별히 뭐 아직 가진 상태는 아니지만은 이제 기독교 사상의 본질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의 국가 베이스 혹은 도시국가 베이스, 부족 베이스 종교를 하나님과 개인 사이에 단둘만의 비즈니스를 풀어버리고 나니까 예. 이제 그게 이제 세계적 종교가 되는 거죠. 보편성을 가진 종교죠. 그렇네요. 예, 그걸 이제 기독교에서는 폴라인이라 그래요. 바울 노선. 예. 예, 그래서 신약 같으면 최초로 정리된 언어가 그리스어죠. 예. 그러면은 예수로부터 개인이 탄생했다 이렇게 뭐 볼 수도 있는 그런 겁니까? 것보다도 예. 아니 그렇게 하면 너무 이제 과한 얘기고 예, 그렇게 하면 뭐 저는 이제 종교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여러 종교가 지향하는 바가 비슷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예. 아까 이제 서양 개인주의의 뿌리가 어디냐 예. 그러면 그건 확실히 기독교예요. 기독교다. 예, 확실히 기독교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기독교로부터 뿌리는 있지만 그 뒤에 또 중세가 오면서 사실은 이렇게 개인이라는 게 좀 숨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숨어 들어가죠. 예. 숨어 들어가고 워낙 거대한 교회 체제가 들어서잖아요. 로마 가톨릭이.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보면 이제 글로벌 제국이거든요. 그렇죠. 예, 글로벌 제국이라고요. 예. 지금 우리가 느끼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국적 질서예요. 그리고 사람들 하나하나의 생활을 다 규제하는 거죠. 다 규제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거기서 이제 개인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숨을 죽이게 되죠. 예. 거기에 대한 본격적인 이제 반항이 15세기, 16세기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씨앗이 오랫동안 동면했다가 예. 봄에 싹 트듯이 나온 게 예. 그러면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 예. 니체는 기독교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니체는 기독교 사상 안에 그 씨앗이 숨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과 과학에 관한, 그러니까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흔히 무슨 교부 철학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빌어가지고 그렇죠. 카톨릭을 옹호한 사람, 예. 그러니까 뭐 교회 체제를 옹호한 사람 이렇게 예. 얘기를 하잖아요. 참고로 전 어렸을 때 데오필로라고 가톨릭 영세 받았었어요. 그리고 예. 지금도 상당히 친화적으로 느껴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 실제 책을 조금이라도 읽어보면 저는 몇 페이지 안 읽어봤지만 거의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중세적 야만성으로부터 어떻게 인간의 합리적 사고방식을 보호할 수 있을까를 줄줄이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숨어 있는 개인을 어떻게 끄집어내는다고 말할 수도 있네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합리적 사고방식, 그러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안적 사고방식, 그리고 고대 그리스 철학의 사고방식을 보호하려고. 그게 기독교의 참된 신앙과 어긋나지 않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아주 그냥 그 평생을 노력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시오. 결정타는 이제 루터로부터 나오는 그렇죠.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개인이 루터로부터 다시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전에 르네상스가 이미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나 로마 때의 고전 세계를 당시 지식인들이 다 이해를 하게 된다고요. 근데 그리스나 고전 로마 시대 때의 고전이라는 게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이미 개인이 존재해요. 그 책들에 보면 개인으로서 다 쓰고 있어요. 관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저 책에서도 인용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야 안티고네 같은 거 한 개인이 국가의 명령 체계랑 충돌하는 상황. 그 다음에 저거 있잖아요. 저기 예를 들어서 아가멤논의 아들이 그 아가멤논이 이제 트로이를 정복하고 와가지고 죽잖아요. 그 부인의 손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복수한다고 자기 엄마랑 자기 숙부를 죽이거든요. 그래서 복수의 여신에 쫓겨요, 이 애가. 이 아들이. 그러면서 그러니까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게 아주 길게 묘사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개인적 딜레마들이 많이 묘사가 돼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그게 지식인들한테 쌓여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루터가 튀어나온 거죠. 루터가 신앙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건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도 아니고 교황이
추천하는 선행에 의해서도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체에 의해서 예. 용서받는 것이지 교황이 낄 자리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해버린다. 예. 청년 신학자가. 예. 그러니까 저 녀석 잡아서 불태워 죽여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재밌는 게 이제 그 카톨릭은 이 서구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전제 질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하여튼 강고한 그 억압 질서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개인에 대해서 본다면 우리 이제 조선이 바로 이제 유교 질서가 바로 그런 거였는데 그걸 근데 깨뜨리고 나오게 하는 게 카톨릭이었어요.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는 또 같은 종교지만 그렇죠. 역할이 전혀 달라지네요. 예. 예. 저희 책에서도 그 얘기를 쓰죠. 예. 그래서 19세기에 아마 저희가 한 8,000명 순교했을 텐데 아마 거의 세계 최대 규모였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앞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에 예.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해서 한 2, 3만 명 그때는 반란이었거든요. 성을 차지하고 예. 그 카톨릭 교도들이 그거보다 사실은 훨씬 더 참혹한 일이죠. 이거는 이건 철저히 순교니까요. 순교죠. 예. 그러네요. 그러면 그때는 그야말로 이제 개인으로서 그렇죠. 흔히 뭐 이 책에서 이제 그걸 그 양심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 말씀하셨지만 정말 자기의 이제 신앙, 예, 자기 마음의 그렇죠. 마음을 갖고 이제 예, 죽음과 예. 맞선, 그런 순간에 개인은 사람을 개인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고 자기가 진실이라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의 이해관계나 선입견이나 어떤 입장 때문에 멈칫거리지 않고 그 예. 진실을 옹호하는 거. 그게 저는 참개인이라고 보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사람도 항상 참개인일 수 없고요. 또 어떤 사람도 일생 내내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참개인이었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존재가 아니고 체험이고요. 상태가 아니고 가치예요. 일종의. 개인이라는 거는 참개인이라는 거. 지금 말씀을 드리면 조금 어려운데 이제 그걸 또 예. 좀 풀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책 속에 보면 때를 이루는 것은 두려움이고 개인이 홀로 서게 하는 것은 용기다 이런 이야기가 네,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때를 이루면은 굉장히 편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때를 이뤄서 그 문명 국가가 600만 명이나 유태인을 잡아 죽이죠. 예, 그러니까 때라는 거는 일종의 보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때를 이뤄서 움직이면 진실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걸 다 때로 위임하는데 사실 때라는 건 실체가 어떤 면에서는 아니잖아요. 예. 아무도 책임지지 않죠. 책임지지 않아요. 그냥 묻어서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풍조가 우리 그 유전자 속에 있어요. 이게 왜 그러면 인간이 그 희한하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장기가 뭐 20년씩 되는 그렇죠, 길죠. 그런 짐승이어가지고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그게 때 차원에서 어떤 이런 보호 체제가 만들어지고 같이 무리를 이뤄서 일하지 않으면 인간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또 사회화되고 배우는 것도 다 거기서 배우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극에 달아가지고 하나의 성숙한 개체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성장을 해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때에 묻혀서 개인으로 서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인생 절반도 못 사는 거죠. 아깝죠. 아까운 거죠. 이 책 속에 자아는 세상과 영혼 사이의 어떤 팽팽한 긴장을 먹고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 자아와 그다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내지는 이제 사회와의 긴장 속에서 이 개인이라는 것이 이제 존재하는데 그런 어떤 이제 다양한 방식의 이 긴장 관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어떤 예들을 들어서 어떤 속에서 개인이라는 게 만들어지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한 예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제가 저기 썼지만은 한주호 준이 같은 사람이 천안함 때 저는 그 양반이 알고서 거의
돌아가신 거라고 보거든요. 아, 그 베테랑쯤 되면 예. 몸의 한계를 정확하게 읽어요. 자기 몸이나 왜 그러냐면 그런 종류의 극한 상황까지 몰아붙여서 부하들을 훈련시키면서 죽이질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남 볼 때 제가 지금 이제 그 하이퍼서미아, 그러니까 저체온 쪽으로 죽어가고 있다. 저게 위험하다, 아니다. 저건 회복될 수 있다. 이걸 판단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예. 그럼 자기 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읽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 길을 가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 책임감이나 그때 상황에 예, 예. 의해서. 그럼 이제 이건 뭐냐면은 내가 여기 이제 죽을 자리가 된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 사회가 어떤 희생이나 그런 걸 요구할 때 그걸 수용하는 게 있어요. 자발적으로. 예, 예. 그런 아주 숭고한 경우죠. 그때 필연과 자연은 두 개가 아니에요. 예. 저는 이제 그 대목을 보면서 예, 예. 이게 오히려 한 개인이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은 그런 어떤 그 외부에서 오는 예. 환경에 맞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그게 이제 물론 그게 우리 어떤 인생 속으로 들어오면서 피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필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숭고한 걸로 본다면 오히려 그것도 하나의 뭐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이제 비약일 수 있습니다만 전체주의적 사고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죠. 어떤 운명의 그럼요. 적극적 긍정입니까? 그 운명의 적극적 긍정이죠. 예를 예. 들어서 그 9.11 때 예. 그 월트레이드 센터가 이제 붕괴돼 가고 있다는 거 알면서도 뉴욕시 소방관들이 걸어 올라간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예.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거. 예. 왜냐면 물러서면 그거가 자기의 자긍심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예. 그래서 개인의 결단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폼 예. 클라우제비츠 같은 사람, 위대한 군사사상가는 진정한 용기는 책임 앞의 용기라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질이 용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한 주체적 개인이 책임 앞에서 그걸 인정하고 그걸 수용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저는 굉장히 그건 중요한 미덕이라고 봐요.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살다 보면 내 관점에서 내가 100% 옳아요. 그런데 사회의 니드에서 사회가 옳은 게 충돌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내가 내 원칙을 포기하면 정말 버러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내가 그 내 원칙대로 행동하고 사회 입장에서 처벌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요. 예, 예. 그거를 양쪽에서 뻔히 보면서 서로 충돌하는 거. 그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비극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안티고네의 비극이 그런 거고. 예.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예를 들었던 거기서 나오지만 그 서해안 근무초소, 그 해안 방위 근무초소에서 근무했던 하사관의 얘기. 예, 예. 그러니까 옆 초소에 근무하는 하사가 사고 칠 것 같으니까 같이 술 먹고 예. 이야기하고 그 옆 초소 방문해서 달래주러 갔다가 그게 이제 말하자면 초소 뭐 근무지 근무지 예, 예. 이탈에다가 이게 문제로 그렇게 불거져 나와버린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그때 행패당한 그 소대장이 자살을 해버려가지고 예. 좋은 뜻에서 그 소대장 목숨도 살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때 옆에 그 약간 머리가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무슨 약간 일을 저질 모르는 예. 친구 찾아왔는데 야 임마 나 스펙 관리하는데 방해되니까 너 술병 들고 빨리 건너가 임마 그러고서 쫓아 보내야 되냐 이거지. 못 보내거든요. 저래도 예, 못 예. 보낼 것 예. 같거든. 예. 같이 소주 한두 잔 먹는 척 하면서 달랠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초소 근무 중 음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뻔히 나로서도 그걸 택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사단이 벌어졌는데 군이 저를 처벌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예, 그렇죠. 양쪽 다 옳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사람들한테 익숙한 건 한 개인이 이거는 불이야. 이건 사회가 이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일종의 뭐 시민적 저항을 막 하는 그런 경우죠. 근데 특히 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극히 정치적 행동이라는 걸 본인 스스로 알고. 잘 알고 예. 거기에 막 도덕적 그 정당화를 너무 심하게 뒤집어 씌우지 마십시오. 이미 그건 시비의 영역에 들어간 겁니다. 그 시비는 입체적이거든요. 예. 이제 그러니까 그 저항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예. 그 저항 중요하죠.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존 기반 지킨다든지 혹은 불의에 저항한다 중요한 건데
그걸 막 절대적 도덕성을 가진 걸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아닌 것 같아요. 이 책 속에서 보면 개인이라는 기적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야말로 이기적 개인주의가 아니고 아까 말한 그런 어떤 사회적 요구랄까요? 아니면 어떤 뭐 운명의 필연이랄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개인을 지향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깔리죠. 예, 그런 부분이 항상 그게 기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상- 자긍심이죠. 예. 자긍심 자아이기 때문에 예. 내가 존엄한 존재라는 거, 내가 나의 원칙과 도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그런데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한 개인이죠. 예. 거꾸로 내가 지금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나 신경 쓰지 마. 이런 개인이나 개인주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있죠.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좀 불쌍하죠. 아, 그러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인생의 진짜 그 측면을 못 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네. 굉장히 자기 방어적인 태도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내버려 둬라면 굉장히 예. 방임적인데 사실은 방어적인. 자기 방어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는 게 고달퍼가지고 굉장히 자기 방어적인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 가련하지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개인이나 불리는 기적이 우리 사회가 좀 받아들일 만한 개인주의 아닌가 뭐 이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는데 감사합니다. 예. 독자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이 책의 이제 개인의 핵심은 뭐냐면 진실이라는 건 불편하다, 예. 거추장스럽다, 또 고통스럽다. 왜냐? 진실은 지금 나의 존재 조건이나 나의 선입견, 나의 입장, 나의 이해관계랑 충돌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예. 근데 그럴 때 나의 입장이나 나의 이해관계를 접어버리고 진실을 옹호할 수 있는 태도를 취하는 것. 그래야 사회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야 자아가 쓴다라는 게 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자아를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사실은 진실을 갖고 있는 자아가 진짜 자아다. 자아라는 예, 거죠. 예, 그렇게 예. 보시는 거죠. 예. 그걸 이제 머리의 정직성 이렇게 그렇죠. 표현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아까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런 자아를 가지고 산다는 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거죠. 그런 개인이 예. 갖는 것이 개인이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아까 이제 사회 얘기를 하셨지만 그러면 진실을 존중하는 자아들 사이에 각각 보는 진실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각각 다 정직하면서도 예. 그러나 만약에 원칙이 내가 해석하는 진실과 당신이 해석하는 진실이 다르더라도 원칙이 우리가 진실을 존중한다라는 데 원칙이 서 있으면 훨씬 더 어떤 공통의 지평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공통의 지평이 공동체라는 거죠. 그런 개인들로 이루어진 어떤 사회, 그런 공동체. 네, 진실에 대한 예. 존중. 예, 진실에 대한 그게 존중. 진정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살아갈 공동체의 가장 예. 중요한 그 연결고리일 거다. 예. 다른 거는 연결고리를 참 찾기가 힘들어요. 예.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면 이제 살만한 공동체고 믿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 그런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모든 사람이 항상 그런 상태라면 그건 인간 세상이 아니죠. 아닌가요? 천국이죠. 그게 아니라 예.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예. 혹은 한 사람이 그런 순간이 많아져서 그게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사회에 어떤 기풍을 형성을 해주면 예. 여러 기풍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기풍을 형성하면 이제 그 사회가 좀 훨씬 뼈가 굵어지죠. 발전하죠. 그런 그 개인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우리 사회에서의 이제 정의론, 이 책에서도 이제 그 샌델 교수의 정의론을 조금 언급을 했죠. 언급하고 계십니다만은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의 정의는 이제 분배 정의와 연관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봐요. 분배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예.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A라는 분배 상태와 B라는 분배 상태가 이거는 조금 이건 좀 못해라는 말은 할 수 있어도 이거는 정의로워, 이건 정의롭지 않아라는 말은 못해요. 특히 이런 시장 경제에서는.
시장 경제에서는 시장에 의한 분배를 인위적으로 손을 많이 대면 예. 무지한 왜곡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소득자한테 세금을 많이 때린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소득이 비용으로 처리되는 걸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사치스러워져 버려요. 예. 실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예. 뭐 그런 면도 예. 있지만 예. 이거보다 세금 세금 더 많이 폐하는. 떼는 그렇게 예. 돼요. 법인세 올려버리면 갑자기 기업 회장실 넓이가 100평이 돼요. 그리고 양탄자 깊이가 2cm짜리가 들어와요. 그 위에 페르시안 럭이 깔려요. 그럼 그건 다 비용 처리되니까. 예.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시장 외적인 방법으로 시장 바깥에서의 방법으로 뭔가 경제에 대해서 뭔가 많이 손볼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럼 거꾸로 스웨덴 같은 나라들, 예. 실제로 이제 우리가 흔히 비판하는 것과는 달리 지속적인 성장도 하고 있고 또 사회에서 상당 부분 말씀하신 그런 개인들이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박성현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에 엄청 고쳤죠. 예. 엄청 고쳤죠. 그 분배 평등 가다가 예. 엄청 고쳤어요. 예를 들어 스웨덴 같으면 납세자 운동이 제일 활발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예. 많이 내는 만큼의. 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세금 낮추자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우리는 스웨덴 같은 유럽 국가랑 못 비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말이 쉬워서 그렇지 유럽 국가랑 자꾸 비교를 하는데 예. 유럽이 400년 전, 300년 전부터 지구를 지배한답니다. 지구를 지배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스웨덴만 해도 어떤 나라냐? 제가 기억이 맞으면 그 러시아를 문명화시킨 피터 대제가 예. 강철 제조법을 배우려고 산업 스파이로 침투한 나라가 스웨덴이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축적된 그 뿌리와 인프라를 가지고서 몇십 년 헤매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맨발로 뛰는 나라예요. 거기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자기 자체 내부에 생산 기반을 갖췄는데 90%의 무역 의존율을 가진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맨발로 뛰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 맨발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 기풍이 강인해져야 돼요. 이게 유약해지면 이건 뭐 한두 세대도 못 갈 거예요. 그러면 덜 나누는 게 사회 기풍이 강인해지는 겁니다. 아니요. 시장 제도적 관점에서 강인해져야 되고 근데 그러면 예. 경쟁의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그런 것 경쟁을 예. 포함한 자조의 정신이 강인해져야 되고 예. 사회 안전망이나 이런 데서 그 시민 활동적인 사이드로 돌아가야 돼요. 정부 개입이 아니라. 예.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는 정말 필요한 곳에 딱딱 제대로 갈 수 있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지금 보편적 복지에는 안 맞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겁니까? 그거는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수반하죠. 복지 시한폭탄이죠. 그러니까 이 아랫세대가 인구 구조가 작기 때문에 예. 이 지금 20대, 10대 사람들이 나이 40 됐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되죠. 예. 복지 문제를 잘못 다루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개인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시간이 많으면 우리 역사 특히 이제 1945년 이후에 1945년부터 91년까지의 그런 이제 냉전 기간 동안에 냉전이 우리한테 준 유산이 두 가지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 개인과 연관해서 그것과 연관시켜서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이제 개인의 형성이랄까요, 또는 개인의 미래랄까요, 이런 것들 한번 좀 전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너무 저는 굉장히 낙관을 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한국 정도로 올라선 나라 중에 그러니까 식민지나 제국의 열강이 아니었던 나라가 식민지 지배국, 제국의 열강이 아니었던 나라가 거의 없죠. 예. 예. 이게는 그거가 없다란 얘기는
그 과거로부터의 업보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해서 엉뚱한 짓 저지른 나라들은 그 문화와 정신의 그 그림자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제가 책에 좀 썼지만. 그러니까 그 망령이 사회 곳곳을 배회를 해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과거로부터 편안하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맨발로 뛰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적 개인의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빛을 발휘하고 또 그걸 충실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회는. 그런 거. 이런 두어 가지 요소가 결합을 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제가 보기에는 진실을 존중하는 이런 참개인. 영어에는 사실 그 용어가 있어요. 아, 있나요? 예, 부패시킬 수 없는 개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incorruptible individual이라고. 그런 그 참개인이 하나의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덕성, 미덕, 문화, 가치 기준으로 확립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나라죠. 저는 그렇게 낙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늘어나기도 하고 그게 중요한 덕목이다. 중요한 가치다.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 이 책을 어떤 방식으로 독자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말씀하시면서 마쳤으면 합니다. 제가 감히 건방진 말씀드릴게요. 이 책이 제 생각에는 비교적 쉽고 재밌게 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시게 한번 일독하시고 그 다음에는 너무 진지하게 보시지 마시고요. 이 책이 한 7, 80개의 작은 이야기들로 엮여져 있거든요. 파트는 4개지만 그래서 그냥 화장실이나 머리맡에 두시고 편하신 곳 아무데나 펼쳐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진지하게 보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원래 이 책이 좀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재밌는 척하고 써놨지만 조금 뼈다귀랑 고기가 많이 응축돼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그냥 그날 자기가 눈에 들어온 게 들어오면 돼요. 우연히 펼친 데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 이 책 통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로 제대로 된 개인, 머리의 정직성 내지는 어떤 진실에 민감한 그런 감수성을 가진 개인들이 많이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